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내가 과연 중독일까?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은 중독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보통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등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중독은 이뿐만 아니라 자해 중독, 스마트폰 중독, 카페인 중독 등등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왜 이런 중독에 빠지는지 이유는 무엇이며 의지만으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뇌가 기능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말로 중독된 사람의 뇌에서는 이미 그런 의지를 만들어내거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망가져버려 비정상적이 되어버리거나 자기 의지로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의 특성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자녀보다 깨어진 자녀가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 학대받거나 망가진 자녀들의 중독에 더 노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사랑의 결핍을 채우고자 어떤 것에 쉽게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굶주린 청소년들은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어 라는 보상 심리 속에서 중독의 길을 선택해요. 학대받거나 방치된 자녀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 건강한 자아상이 없어요. 둘, 대인관계를 잘 대하지 못하고 소극적이에요. 셋,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봐요.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년들이 빠지는 여러 가지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도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스포츠 도박은 폰에 앱을 깔아서 경기하는 두 팀에 돈을 걸고 누가 이길지 내기하는 도박입니다. 이 스포츠 도박의 중독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변의 친구들이 영향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생각에 아주 커지는 소비 문화에 젖어서 그래요. 넷째, 도박을 하면서 더 큰 쾌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돈을 벌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이 스포츠 도박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이유는 하나, 건강을 잃어요. 둘, 대인관계가 안 돼요. 셋, 학업에 집중하지 못해요. 넷, 거짓말을 하며 돈을 빌려요. 다섯, 도둑질을 해요. 여섯, 학교에 자퇴하거나 가출을 해요. 이 도박을 들어갈 때 쉬우나 나갈 때는 엄청난 빚을 지고 나오는 무서운 도박입니다. 이 도박 속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나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둘, 하나님 앞에 도박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셋, 돈이면 다른다는 안 좋은 시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은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마시는데요. 특히 시험 기간에 졸음을 이기려고 에너지 드링크를 하루에 3개에서 4개씩 아주 많이 먹습니다. 이 에너지 드링크 한 잔에는 생각보다 높은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청소년들의 1인 카페인 함량보다 훨씬 뛰어넘는 카페인이 들어있기에 이 에너지를 많이 먹으면 1시간 정도는 집중이 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서서히 집중력이 떨어지며 다시 원상복귀가 되며 오히려 더 크게 피곤해지고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또 한 잔을 마시고 이러다 보면 다음날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아져 오히려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음료는 일주일에 한 캔 정도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흡연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흡연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첫째,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친구가 주변에서 담배를 건넵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담배를 피웁니다. 넷째, 어른스러워 보이기 위해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상황 또는 현실이 싫어서 망상이란 것을 합니다. 망상도 하나의 중독에 포함됩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잠시 딴 생각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혼자 상상 속에 세상을 만듭니다. 이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시도 때도 없이 망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래를 부를 때 자기 앞에 수많은 관중들이 있고 자기가 유명한 가수가 된 것만 같은 생각을 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이 망상 중독은 누구나 빠져들기 쉬우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중독은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이제 이 시대는 스마트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은 게임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게임 중독인 것 같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은 게임 중독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독에서 벗어나겠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게임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
감각적 자극을 추구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저소득층 청소년, 따돌림을 당한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된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소통이 없고 자녀 부모 사이에 교감이 없는 가정의 청소년들에도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은 중 상다수가 낮은 자존감, 우울감, 열등감,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감정을 갖게 된 것은 대부분 가정의 불화, 부모님의 이혼, 가정폭력, 과도한 입시 준비 때문입니다. 이 심각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방법은 첫째, 게임 중독을 일으키는 대상과 결별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이나 친구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셋째,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술 중독에 빠지는 청소년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선 술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 가족 내 음주 문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음주하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같이 술을 마시게 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풀려고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네 번째,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 때문에 술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류에 접근하고 구매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직접 상처내게 하는 중독인 자해 중독이 있습니다. 보통 자해는 살기 싫어서 하는 줄 아는데 오히려 살고 싶어서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피가 흐를 때 살아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해는 어떻게 시작하는 걸까요? 첫째, 친구가 권해서. 둘째, 소셜미디어를 보고 호기심에 자해를 한다고 합니다. 셋째, 중독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해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첫째, 순간적인 안도감과 지속되는 죄책감, 그리고 자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과정에서 고립감입니다. 셋째, 자해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해 중독이 될 경우 우리 몸에 많은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중독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아까 말했다시피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조절하기나 감정을 조절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해는 진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책은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중독과 그 중독의 원인 그리고 그 중독의 해결 방안을 모두 말해주고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